잘될 당신의 하루에 잘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자녀들 오겠다고 전화 받으신 부모님 계실까요? 아니면 이번엔 아들, 딸이 못 온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실까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런 풍경이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종갓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연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 사흘 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종갓집. 올해 70을 맞은 김영수 씨는 마당을 쓸며 설레는 마음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종갓집의 제사. 올해도 장남 준호가 주관을 맡아 친척들을 모을 생각에 벌써부터 분주했죠.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김장 김치도 꺼내놨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버지 기차표 끊었어요. 뭐를 사갈까요? 하고 물어보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죠. 불안한 마음에 아내가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에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한참 뒤에 읽음 표시만 떴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사흘 전 저녁,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8의 장남 김준호 씨, IT 기업의 팀장입니다. 엄마,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이번 추석에 못 가요. 순간 어머니 연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희 진짜 못 가요. 3달 동안 프로젝트 마감하느라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애들도 아빠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지내고요. 수호 엄마도 지쳐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 가족끼리 캠핑하면서 좀 쉬려고 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연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넌 장남이잖아. 제사는 어떡하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라는 거니?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어야 일을 하죠.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수호 엄마랑 애들이에요.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영수 씨는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를 서성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캠핑 간다고 종갓집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선조님들이 하늘에서 노하시겠다. 어머니 연자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들면 우리는 안 힘들었어. 우리 땐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당연히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거였어. 아버지 영수 씨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가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연 씨였는데요. 35의 김지연 씨는 변호사입니다. 그래, 딸이라도 오겠지. 지연이는 효심이 깊으니까. 엄마 연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미팅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부부는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 씨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이번에 못 온다는구나. 너라도 올 수 있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랑 너비아니 다 준비해놨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톡창에는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자 씨는 부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 7시쯤 딸에게서 드디어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지금 유럽에 와 있어요. 파리에서 보내는 중이에요. 바빠서 현민 씨랑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요. 이번에 휴가 겹쳐서 계획했던 거예요. 연휴 끝나는 날 저녁에 돌아가요.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오빠네 오라고 해서 같이 보내세요. 제사에 오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진 보낼게요. 에펠탑이 너무 예뻐요. 사진 3장이 전송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에요. 연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도 못 온대요. 지금 유럽에 있대요. 아버지 영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애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1년에 한두 번 보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어머니 연자 씨도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애들이 너무한 걸까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니, 제사는 어떡하고? 준호가 안 온다고? 무슨 일 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척들의 목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한 재료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식들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해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가정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30대 중 약 40%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않거나 짧게 만난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번아웃입니다. 휴식의 절실함이죠. 서울 강남에 사는 이민준 씨, 33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민준 씨는 지난 1년간 주말 근무를 23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이 두려워요. 고향까지 5시간 운전해서 가면 도착하자마자 설거지, 심부름, 친척 응대. 쉴 틈이 없어요. 밤에는 아버지 친구분들 술자리에 불려가고, 다음 날은 성묘 가고, 그리고 다시 5시간 운전해서 올라오면 연휴가 끝나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예요. 차라리 회사 가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집에서 쉴게. 사실 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이민준 씨는 이번 추석에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간 늦잠 자고, 밀린 넷플릭스 보고, 동네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 배달시켜 먹으면서 완전히 재충전됐다고 하는데요.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다 피곤해 보이는데 저만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어요. 죄책감보다 제 건강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죠.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서연 씨, 31살입니다. 대학 강사로 일하는 그녀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추석 때 일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친척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첫마디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니? 나이가 몇인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제 일에 만족하고 있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여자가 30 넘으면 끝이야 이러시고, 고모는 우리 때는 25에 다 시집갔다 이러시고요. 또 점심 먹으면서는 정치 얘기로 싸우시고,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나 왜 여기 있지?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박서연 씨는 추석을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미혼 친구 4명이 모여서 제주도로 떠났는데요. 프렌즈기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추석과 프렌즈의 합성어죠. 우리끼리 고기 구워 먹고 바다 보고 떠들고 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결혼 안 했냐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나이 타령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진짜 명절 같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죄송한 감도 있지만 제 정신건강이 우선이에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준영 씨, 29살 신입사원입니다. 계산해봤어요. 고향 부산까지 KTX 왕복 13만 원. 부모님 용돈 최소 30만 원. 조카들 용돈 10만 원. 거기다 명절 음식 사드리는 거 10만 원. 합치면 63만 원이에요. 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6, 70이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부모님은 돈이 문제냐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큰 문제예요. 그 돈이면 2달 치식비거든요. 최준영 씨는 올해 추석에 부모님께 택배를 보냈습니다.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 총 2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죠. 연휴에 알바비가 2배예요. 3일 일하면 30만 원은 벌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는 회사 일이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불효자 같지만 현실이 그러네요. 부모님도 나중엔 이해하시겠죠.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네 번째 이유는 가족 구성의 변화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하늘 씨, 35살 1인 가구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3년째 혼자 살아요. 명절 때마다 고향 가면 이혼했다며? 애는 누가 키워? 이런 질문 공세예요. 저도 힘든데 그런 말들 들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갔어요.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책 읽고 요리해 먹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더라고요. 명절이 꼭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자유로웠어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5번째 이유는 역발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오는 거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태희 씨, 36살 워킹맘입니다. 애가 둘이에요. 5살, 3살 데리고 지방 내려가려면 집만 트럭 한 대 분량이에요.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거기다 차 안에서 애들 보채면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부모님도 처음엔 황당해 하셨는데 설득했죠. 서울 구경도 하시고 손주들이랑 편하게 있다 가시면 되잖아요 하고요. 근데 막상 와보시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이동 스트레스 없고 부모님은 손주들이랑 실컷 놀고 윈윈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가족 문화가 됐어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6번째 이유는 번갈아 방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상훈 씨, 42살 맞벌이 가장입니다. 결혼하고 10년간 명절 때마다 부부 싸움했어요. 시댁, 친정 다 가려니까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양가 부모님도 섭섭해하시고 그래서 정했어요. 올해 추석은 시댁, 내년 추석은 친정, 설날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한 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부담이 덜하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7번째 이유는 짧고 굵게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민수 씨, 39입니다. 연휴 3박 4일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루만 다녀와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 먹고 성묘 다녀오고 저녁 먹고 올라와요. 부모님도 만나고 저도 이틀은 쉬고 적당한 거리가 더 좋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서로 피곤해지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섭섭해 하셨는데 이제는 이해하세요. 자주 짧게 보는 게 한 번 길게 보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8번째 이유는 새로운 전통 만들기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지호 씨, 34살 부부입니다. 저희는 제주도로 기촌했어요. 명절 때마다 서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요. 처음엔 어색하셨는데 같이 한라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해지셨어요. 이제 명절은 제주도에서 보내는 게 우리 가족 전통이 됐어요. 장소를 바꾸니까 명절의 의미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9번째 이유는 해외여행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윤서진 씨, 30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회사 일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유럽 2주일 일정을 큰맘 먹고 잡았어요. 부모님께는 홍삼이랑 선물 미리 드리고요. 처음엔 섭섭해 하셨는데 너희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보낸 추석 정말 특별했어요. 융프라우에서 신라면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부모님도 웃으시면서 잘 놀다 와라 하시더라고요.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충격적 이유. 10번째 이유는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부천에 사는 홍수아 씨, 28살 취업준비생입니다. 1년 내내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명절에 가면 취업은 됐어? 이 질문만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안 돼서 힘든데 그 질문 들으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혼자 있었어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힘들면 헬스장 가고, 혼자만의 시간 가지면서 마음을 재정비했어요. 명절이라고 무조건 가족과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명절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의 선택과 행복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안동의 김영수 씨 부부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서운함 뿐이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젊었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땐 참았지만 요즘 애들은 참지 않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요. 아내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행복하면 됐지. 우리 고집 때문에 애들 힘들게 할 순 없잖아.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선물과 함께 캠핑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 덕분에 잘 쉬었어요.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다음 달에 꼭 내려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딸에게서도 영상전화가 왔습니다. 파리거리를 걸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쉴 수 있을지 몰랐어. 엄마 아빠 선물 사들고 갈게요. 보고 싶어요. 영수 씨, 연자 씨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애들 행복하면 된 거지 뭐.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세대에게 명절은 당연히 모여야 하는 날이었다면 지금의 MZ세대에게 명절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왜 안 오냐는 말보다는 올해는 힘들구나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왜 가야 하냐는 말보다는 못 가서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라고 말하는 것. 이런 대화들이 조금씩 쌓여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명절의 본래 의미는 뭘까요?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날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택배로 마음을 전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만나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억지로 만나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과도기라 서로 서운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겁니다. 10년 후엔 옛날엔 명절에 무조건 모였었대라고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가족과 함께 보내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보내실 계획인가요? 혹시 오늘 사연 속 부모님처럼 자식이 안 온다고 해서 섭섭하셨나요? 아니면 사연 속 자녀들처럼 가지 않기로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세대시라면 자녀가 오지 않아서 서운하셨던 경험,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을 들려주세요. 혹시 자녀 세대시라면 명절에 가지 못했던 이유, 그때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과 함께 보낸 분들도 잘하신 거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보낸 분들도 잘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행복했느냐는 거니까요. 억지로 참으면서 불행한 명절을 보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휴식이고 자기만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찾아올 겁니다. 억지로 오게 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보다 영상통화로 환하게 웃는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최소한의 연락은 해드리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이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명절이 아닌 다른 날 여유 있게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명절엔 사람도 많고 피곤하지만 평일에 조용히 찾아뵙면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명절 문화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모여서 속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더 성숙한 가족 관계 아닐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명절을 어떻게 보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선택을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해와 배려 말입니다.
앞으로의 명절은 더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전통 방식대로 모일 거고, 어떤 가족은 번갈아 가며 모일 거고, 어떤 가족은 역기성을 할 거고, 어떤 가족은 각자의 방식대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하나로 가족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 각자의 사정과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회 말이에요. 올해 추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든지, 어떻게 보내셨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분들은 그 시간이 행복했기를 바라고, 혼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낸 분들은 충분히 쉬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마저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천천히 대화하고 이해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가족은 계속됩니다. 명절 하루로 가족 관계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응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부모님 입장이든 자녀 입장이든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될 라디오를 응원해 주세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필요한 소중한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우며 행복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